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7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말 경마입니다. 항상 월말 경마라는 게 이제 시작과 마무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좀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월말 경마 치고는 혼전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야말로 저배당 인정 경주는 깔끔하게 인정하고 적중할 거 적중하고 좀 과감하게 들어갈 때는 좀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 그런 하루입니다. 너무 주구장창 월말 경마라고 해서 배당을 노릴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된 1호 경마 승부처는 2경주 첫 승부를 시작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6경주, 오늘 최고의 메인은 8경주 10경주입니다. 여러분들 8경주 10경주에 자신있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게 11경주 마지막 승부까지 2경주, 6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 이렇게 승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사마 6등급 1000m. 역시 최근에 거의 1경주는 루키 원경주입니다.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금이고 4등급 상금이죠. 자, 이번 경주는 기대치는 신예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한 경주입니다. 현재 기본적인 능력만 놓고 봤을 때 앞서 있는 마필은 4번 썸씽 로스트, 여기 외곽에는 11번 업타운 위즈입니다. 그러니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게이트의 이점도 그렇거니와 내측의 4번 썸씽 로스트라는 마필, 자, 이 마필이 상당히 많이 팔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4번 마필. 저는 이번 경기 이제 4번 마필이 과연 이제 편하게 선행을 받는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확대를 하겠습니다. 주임사 때 걸으면 정말 좋았고요. 단 하나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썸씽 노스트라 마필은 3번 게이트입니다. 3번 게이트고 걸으면 전혀 흠잡을 데는 없었고요. 제가 능력마다 말씀드렸죠. 3번과 11번은 정말 능력 마필이다. 이류의 마필. 강력하게 인정할 수 있는 스타트라든가 스피드는 너무너무 빠르고 원활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종반인데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추진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던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이죠. 추진을 딱 오른측을 가했을 때 이 마필이 내측으로 기댑니다. 이 부분이죠. 심하게 기댄 겁니다. 심하게. 그래서 걸음빨도 좋긴 합니다만 종반에 걸으면 약간 좀 밀리는 마필의 능력에 여유가 있어서 또는 능력을 믿고 탔기 때문에 추진을 안 가한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이 마필은 내측으로 기대는 앞이기 때문에 종반에 추진을 가게 되면 실전에서 그 기대임의 영향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이 최고의 변수인 마필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행 전개가 정말 중요하다. 이 마필이 편하게 선행을 받으면은 어차피 내추로 기댈 이유가 없죠. 펜스 쪽에 붙었기 때문에 그냥 곱게만 잡고 오면 되는데, 만약에 따라가는 그림이라면 이 마필이 종반에 추진을 가했을 때 내추로 기댄다? 그러면 약간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썸씽 노스트는 저는 그래서 이 마필을 마번에서 좀 뒤로 돌리는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빠른 마필은 내측에는 1번 대박삭스, 2번 마필은 능력은 좀 안 되긴 한데 빠릅니다. 그러니까는 4번 내측에 있는 마필이 1번, 2번, 3번이 만만치 않게 빠르기 때문에 이게 선행을 과연 받을 것인가, 좀 그 부분이 좀 변수로 보여주고요. 7번 찬란한 불꽃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여러 개 남았습니다. 걸음이 좋았었고요. 와, 정말 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신마승부를 안 할지. 물론 이제 35조 마방이 마방을 개업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또 좋은 마필들이 없었습니다. 고가의 마필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신마승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35조 마방이 그렇습니다. 신마가 28번 출전해서 단 한 번의 준우승의 성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신마승부가 다소 약한 점이 변수일 듯. 걸음은 좋다. 여지없이 데뷔전에 걸음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딱 3위권에 그쳤죠. 일단은 걸음은 좋았습니다. 찬란한 불꽃 가능 꺼내줄 수 있는 마필이고, 업타운 리즈, 이 마필의 능력도 상당히 좋네요. 순발력, 스피드, 종반의 탄력, 이 마필도 한번 보는 김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선에 이제 썸씽 노스트라는 마필과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신마경주는 중요한 게 일단 스타트 중요하죠. 그리고 악벽이 있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2번 게이트고요. 빠릅니다. 이 마필 상당히 좀 빠르고 스피드도 있고요. 김용곤 기수가 호흡을 맞췄고, 이번에 데뷔전에서도 김용곤 기수가 그대로 타고 있고, 아까 썸씽 노스텔라 마필과 비교해보더라도 초반에 순발력 스피드 그렇게 밀리진 않죠. 계속 제어 속에 말머리를 하고 있고요. 약간의 코너 돌면서 좀 밀리긴 했는데, 여기서 진로 한번 막혔고 외곽으로 빼는 과정에서 진로 확보를 딱 한 다음에 약하게 탁탁 되는데 걸음의 완성도가 남다르죠. 마필의 의지도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업타운 위주의 강점은 직진성이다. 그러니까는 신마들이 이제 내추로 기대거나 외곽으로 기대거나 약간의 좀 악벽이 좀 있거나 이런 점이 없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게다가 외곽 게이트에 있긴 합니다만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뭐 앞선에 붙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특히 40조 마방은 신마 승부가 강한 마방 중에 한 마방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마필이라면은 굳이 4등급 상금 3,300만원의 이 상금을 포기할 리는 없죠. 정확하게 이 마필의 경매가가 3,300이네요. 그냥 뭐 우승하면 그냥 마필 가격 뽑는 겁니다. 그래서 11번 업타운 위즈는 물론 이제 모든 마필의 의지를 보이겠지만 여러모로 일단 능력도 뒷받침이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1번 마필을 4번보다는 좀 더 세게 인정을 합니다. 주행사는 기록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마필의 기본기와 특장점, 약점 이런 거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1번 대박삭스도 상당히 좋네요. 이 마필도 선익력 마필이고, 직전에는 여러분들 이 편성이 히어로 살아는 마필도 빠르겠지만 무엇보다 이 도끼불패가 토요일날 나왔죠. 도끼불패가 워낙 괴력의 마필입니다. 그래서 앞선의 경합을 펼쳤는데 결국에는 장점 발휘가 좀 어려웠고요. 출발도 그렇게 뭐 매끄럽진 않았습니다. 약간의 주춤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1번 게이트의 이점에 출발 연습을 했고 하만식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일단 1번 대박삭스는 주목할 마필로 함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외 마필들의 경쟁력은 없고요. 물론 이제 바로 챔피언은 마필, 바로 챔피언도 가능성은 보였죠. 직전 경기 종반에 한 발의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러나 이 마필은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내측으로 들어오는 과정 자체가 쉽지가 않다라는 점에서 저로서는 좀 저평가를 합니다. 그럼 1경주는 기본의 능력은 4번, 11번이다. 4번, 11번인데 기대는 악벽이 변수이기 때문에, 또는 1번, 2번이 빠르기 때문에 선행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면 종반에 따라가다가 추진을 가했을 때 내측으로 기대버리면은 탄력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거고, 저는 11번을 인정을 합니다. 11번을 축으로 해서 1번, 7번, 4번 이렇게 3두의 마필을 정리할 수 있는 이렇게 1경주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뭐 크게 볼 마필은 없습니다. 능력상 충분히 우열이 드러나는 그런 경주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제가 5경주 이전에는 승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자신있게 오는 선별한 경주가 5번의 승부처가 있는데 전반에는 2경주가 유일무이합니다. 강력하게 그만큼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승부처럼 함께 추천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는 뭐 다른 마필은 다 차치하더라도 이 마필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위너영이라는 마필. 위너영. 이번 경주 인기순위 1위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번 경기 이 마필을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데뷔전에서는 이 마필이 종반에 한 발을 쓰면서 준우승을 했고요. 그래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과정인데, 저는 솔직히 이때도 위너영이라는 마필을 제가 왜 저평가를 하냐면 가장 중요한 기본 능력평가, 기본 능력평가를 이 마필을 세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마들의 능력평가는 다 한다고 했죠. 데뷔하기 전에 해당 마필의 순발력, 스피드, 뒷심의 완성도, 또는 뭐 내측 기댐이라든가 모래로 맞으면 안 뛰는 뭐 이런 악벽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체킹을 하는데, 위너형은 가장 기본적으로 능력을 그다지 세게 보진 않고요. 두 번째, 빠르지 않습니다. 따라가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인데, 그러면 데뷔전에서 준우승의 성적은 어떻게 할 것이냐?
편성이 약했습니다. 이 편성은 6등급에서도 상당히 약했던 편성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직전에 저평가를 했던 게 동일하게 55kg였죠. 게다가 추임력 발휘 강점이 있는 마필인데 1200거리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안 되죠. 편성이 좀 세지다 보니까 안 됐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만만한 편성이 아닙니다. 인기순위 1위 마필을 이거 지운다는 거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999 막건을 적중할 때도 있고 승부를 뭐 예전에 200배짜리도 한 방으로 때렸던 적도 있는데 그 짜릿함도 있지만 이게 예상을 하면서 가장 짜릿한 부분은 제가 저평가했던 마필, 특히 그 인기 마필을 확실한 이유 때문에 빼고 갔을 때, 그게 현실에서 그대로 적중을 했을 때 그때 정말 짜릿함을 느낍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마필. 자, 저는 이 위너이라는 마필을 세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도 살펴봐야 되겠죠. 너무 앞선이 약해버리면 위너형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1번 유쾌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유쾌한 사랑은 제가 선행력 마필로서 이 마필의 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제가 이 마필은 현재의 힘찬 정도와 능력이라면 현급 자력 입상 가능하다. 직전에 입상했죠. 근데 이 내용이 추입이었습니다. 사행 악벽의 추입이었고요. 한번 보실까요? 그냥 제가 이 선행력 마필로서 이 마필의 능력을 높게 평가했던 그런 마필이었는데 딱 주임사 때 출발 과정과 직전에만 딱 보겠습니다. 소리 줄이지 않겠습니다. 7번 게이트였습니다. 주임심사 8번 게이트. 주임사는 7번이었죠. 10마리의 신마들이 데뷔전 때 8번이네요. 이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마필의 스타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선행력 마필이죠. 중반에는 그냥 잡고 여유있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의 힘찬 정도라면 6등급에서는 이 마필이 충분히 기대치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직전에 어떻게 뛰었냐면 8번 게이트였습니다. 약간의 늦발이었죠. 그리고 약간의 오른쪽 사행. 이게 내 측에 있는 마필들이 좀 강하게 밀고 나오다 보니까는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결국에는 1000m 레이스라면은 역시 출발과 동시에 바로 급하게 꺾이기 때문에 자리를 못 잡고 그대로 외곽을 돌 수밖에 없었고요. 이 마필이 능력이 있는 마필인 게 이렇게 외곽을 돌고도 종반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선행이 아니어도 그에 따른 기대치는 있다. 단 선행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인 순발력이 좋고 직전에 데뷔 전에 약간의 늦발에 출발과 동시에 외곽 사인기만 있었기 때문에 아쉬웠는데 이번에 1번 게이트 이쯤입니다. 종반에 올라오는 탄력 보십시오. 누가 이 마필을 이렇게 외곽을 돈 마필로 보겠습니까? 신마가. 그 정도로 능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저는 뭐 만약에 치킨 게임을 한다, 그러니까 1번 마필과 5번 마필 누가 세냐? 저는 100% 올인입니다. 1번 마필 쪽에 인정을 합니다. 빠르기도 하고요. 뒷심도 전혀 밀리진 않죠. 왜 이번 경주 5번이 인기순위 1위인지 글쎄요, 저로서는 조금은 의심이 가고, 여기 이제 4번 런던 에이스. 런던 에이스 같은 경우에도 데뷔한 이후에 이 마필이 훈련이 그렇게 강했던 모습은 아니었는데 직전에 잘 뛰었죠. 1분 1초 5였습니다. 건조한 줄에 뭐 기록만 놓고 보더라도 위너형보다는 좀 빠른 기록이고, 게다가 이번 경주는 훈련 강도를 대폭 높였고요. 역시 출발 연습을 하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8주 만에 나오는 거는 교돌상의 문제,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교돌상도 8월달이었죠. 4번 런던 에이스 인정할 수 있는 마필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외곽의 10번과 11번이 이 마필도 상당히 센 마필인데 저는 이 11번 메타블레이드 뭐랄까 좀 완성도가 높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는 마필이 정말 탄탄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마필이 바로 11번입니다. 메타블레이드. 메타블레이드도 데뷔전 때 추임력으로 어마무시했죠. 지원의 포타임이 12초 4. 강편성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 종반에 여러 개 남았는데 아쉽게도 누치긴 했는데 걸음은 좋았습니다. 결국에는 힘대결로 간다면 오히려 저는 위너형보다는 메타블레이드의 추임력을 좀 더 세게 인정을 하고, 또 금빛 천하도 직전의 걸음이 정말 좋았죠. 금빛 천하. 이 마필 같은 경우가 걸음은 좋았는데 따라갔습니다. 근데 금빛 천하도
선행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스피드가 워낙 좋고요. 금빛 천하는 마필, 순발력도 상당히 빠른 마필입니다. 빠른 마필이고, 한번 볼까요? 이 마필도 직전에 육현선이라는 마필과 좀 결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빠른 마필이긴 한데 그 특유의 장점인 선행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6위권에 딱 그쳤던 모습이었습니다. 2번 게이트였고요. 게이트 좀 좋았는데 뭐랄까 좀 더 여기서 좀 밀고 나왔어야 되는데 약간의 좀 제어성의 말물이 그리고 따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너무 밀렸죠. 이게 이 마필이 스피드가 없는 마필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승부가 되려고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순위가 계속 밀리면은 능력이 없는 마필이면 인정을 하는데 스피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뒤로 밀린다? 의지 없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사건 얻을 때 꼴찌로 오는 마필이 아닌데 여러분들 오늘 한번 뛰는 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1호 경마에서 이렇게 꼴찌로 따라오는 마필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또 이 부분에서는 볼 부분이 과연 이제 종반에 얼마나 올라오느냐. 이게 지원 F 타임이 12초 6의 그런 타임을 현실적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추진도 그다지 뭐 강했던 모습은 아니었고요. 추진도. 근데 걸음 자체는 상당히 돋보였죠. 여러모로 이번 경주 제가 5번 위너형을 안 보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선행형 마필인데 따라가서 약했던 의지에서 이렇게 올라온 마필. 금빛 천하. 뒷심의 완성도 뛰어난 메타블레이드. 기본적인 순발력 발의 양점이 있고 내측계 대점이 있는 런던 에이스. 뭐 두 번 설명이 필요 없는 유쾌한 사랑. 저는 이번 이경주로 승부로 진행을 하는데 5번 위너형이라는 마필을 저는 빼고 승부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만약에 현장에서 제가 노리는 충마와 이 마필의 조합이 환수가 좀 된다라면은 출발 연습을 상에 공을 들였기 때문에 본전 정도는 염두에 둘 수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본전 정도는 염두에 둘 수 있겠지만은 이 마필을 놓고 가는 그런 이유는 단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경주는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오전장 강승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1번 마필 유력하고요. 10번, 11번, 4번이 노림수의 마필, 5번은 물음표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는 제2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1등 상금이 2200만원입니다. 2200만원이고 일단은 편성이 좀 약합니다. 앞선의 경주들보다는 편성이 좀 많이 약하고요. 이번 경주는 좀 전개가 중요한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축은 있고요. 바로 외곽에는 10번 우총룡이라는 마필. 이 우총룡이 그동안에 8번의 경기를 치렀죠. 그리고 이제 지난 10월달에 4등을 기록을 했는데 이때 이 마필이 변화가 온 겁니다. 마필 자체가 확연하게 변화가 왔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 준우승이었죠. 걸음의 여력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전개가 이렇게 썩 매끄럽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반에 올라오는 탄력감이었었고 일단은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뭐 이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총룡은 믿고 갈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11번 마필을 저로서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제가 서두에 전개를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 9번 백두 멋쟁이, 여기에 7번 연희사랑, 앞선 공략이 가능한 마필들이죠. 소위 말해서 이제 선행 전개가 가능한 전력들이고 종반에 올라오는 마필은 6번 후이넘, 3번 딘시 챔프.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번 경주 11번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건 간에 믿을 수 있는 축이고 주로가 가볍다라면은 백두 멋쟁이, 연희사랑이 버틸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가 무겁다라면은 또는 정상적인 주로라면 6번 마필과 3번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 주로 파악 여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백두 멋쟁이, 여기에 연희사랑, 이 뒤에 마필의 뒷심에 크게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뭐 연희사랑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지원 F 타임이 14초대였고요. 포화주로의 13초 6이면 상당히 느린 기록이죠. 이때도 14초대. 백두 멋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그동안에 가능성은 보이긴 했는데 거리가 늘었다 해서 이 마필이 종반까지 버틴다? 오히려 1000m 다섯 포화주로에서도 앞선에서 순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공백기도 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불안한 소가 안고 있고 오히려 복병은 바로 이 마필이죠. 6번 후이넘이라는 마필.
그러니까 52조 마방에 가장 승부가 될 수 있는 하만식 기수의 기승을 일단 눈여겨봐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후인엄이 직전에는 좀 부진했습니다만 이건 의미 없고 9월달 경주에 1300을 1분 22초대에 끊었습니다. 8월달 경주 마찬가지로 1분 22초대, 7월달 1분 22초대. 그러니까는 이때 기록이 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 마필이 조금은 강했던 편성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순위가 밀렸는데 이번 3경주의 편성을 감안해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6번 후인엄이 승부가 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게다가 앞선이 약한 편성이라면은 더더군다나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6번 후인엄을 이번 경주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주로가 가볍다라면 이제 7번과 9번을 11번을 축으로 인정할 수 있겠고 정상적인 주로라면은 6번 후인엄 주목하고요. DC 챔프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 인기순위 꼴찌였죠. 꼴찌였는데 인기순위 꼴찌였고 순위도 꼴찌였습니다. 다만 제가 이 DC 챔프 같은 경우에는 종반에 추입력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추입대기로 갔을 때 이 마필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마필입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현재 출발 연습을 딱 시행을 하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김태희 기수의 기승 52의 부담 중량. 사실 좀 매력이 있습니다. 직전에도 지원 F타임이 13초대. 그래서 후인엄을 안고 가고 여기에 또 3번 DC 챔프도 보병 마필로 필히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3경주를 정리해 본다면 이제 11번 우청용 강하게 믿습니다. 11번 마필을 인정을 하고요. 6번 후인엄, 3번 DC 챔프 가능권이고 안고 한다면 이제 7번 연희사랑, 9번 백두 멋쟁이 정도가 안고 갈 여지는 있습니다. 선인형 마필들. 저는 11번 축에 이 6번 후인엄 여러분께 강하게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3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 터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경주입니다. 4경주. 그래서 일단은 주목해볼 보병 마필도 있고요. 이렇게 한번 공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현재 게이트 순서로 봤을 때 인기 마필은 6번 보스베이비. 추입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추입형 마필입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순위 상승은 가능한 마필인데 일단은 최근에 뒷심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죠. 그리고 성과도 내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일단은 보스베이비. 나름대로 이제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뭐 드러난 성적만 놓고 본다면 돋보이는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7번 나올킹입니다. 저는 이 나올킹의 능력과 잠재력을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하는데 이 마필이 지난 5월달이었죠. 이때 준우승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휴양기를 거쳤고 11월달에 주임사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걸음이 좋습니다. 여전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예전 대비 더욱더 걸음은 좋아진 모습이고요. 그러니까는 공백기가 있긴 합니다. 이게 있죠. 주행심사를 치르는 마필들의 걸음이 좋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럴 경우에 주행사를 받았던 경우가 이제 뭐 주행 지정, 그러니까는 능력 부진, 아니면은 뭐 출발 자세 불량 이런 것 때문에 주행사를 받습니다. 또는 장기 휴양 마필. 출발 자세 불량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폐출혈 아니면은 능력 부진 때문에 주행사를 받은 마필들이 있는데 그런 마필들은 주행사 때 걸음이 암만 좋아도 세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능력이 드러난 마필들이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이렇게 마필이 변하진 않고요. 다만 공백기를 거친 마필이 주행사의 걸음이 좋았을 때는 예전에야 뭐 기본적으로 체중이 10kg 이상 불거나 10kg 이상 빠지면은 무조건 안 된다. 그리고 공백기를 거친 마필 무조건 안 된다. 이거는 옛날 말이고요. 최근에는 과학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겠고 휴양기를 거치고 나온 마필이 주행사의 걸음이 좋다라면은 그런 마필들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성장세 있는 마필들, 경주 경험이 많지 않은 성장세의 마필들, 만약에 5세 마필이라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죠. 능력 드러난 마필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신흥 강자들, 신의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나올킹은 기본기가 좋았던 마필이고 주행심사 공백기를 거쳤지만은 걸음이 좋다. 그래서 나올킹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6번, 7번. 10번 데블케이. 결정력이 조금은 아쉬운 마필입니다. 결정력이 좀 아쉬운 마필인데 이 마필도 뭐 종반에 힘 대결로 간다라면은 나름대로 가능성은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더블케이, 데블케이.
사랑다모아가 편성에 운이 좀 따르지 않았을 뿐이지 본연의 타임은 있습니다. 어떤 타임이냐면 1400 정상적인 주루에서 1분 28초대 또는 29초대를 끊을 수 있는 마필이고 1200m 레이스를 1분 15초대에 끊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편성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되겠죠. 출발 연습 열심히 했고요. 그러니까 이 마필도 이번 경주에 편성 놓고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6번 보스베이비, 7번 나울킹, 10번 데블킹, 11번 사랑다모와 그렇게 임팩트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솔직히 이 4두의 마필, 인기 마필 중에서는 저는 나울킹을 가장 세게 봅니다. 나울킹. 제가 4경주를 임하기 전에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마필을 설명드립니다. 바로 12번 디자이어 트윈이라는 마필입니다. 디자이어 트윈. 여러분들 이 마필은 한번 특징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마필인지 그 내용을 알아셔야 되겠죠. 제가 그냥 뭐 이 마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라고 하고 보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5번) 게이트고요. 이 마필이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주행과 뒷심을 보시면 됩니다. 초반에 이렇게 뭐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아주 느린 마필은 아니고요. 충분히 스타트를 받으면서 추진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위권은 붙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스피드는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을 가하죠. 종반에 살펴볼 뿐이 이제 종반의 탄력인데 추진은 상당히 강합니다. 거의 뭐 실전을 방불케 하는 추진이죠. 이 마필이 제가 평가했을 때는 분명히 힘은 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채찍 반응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추진을 가하는 쪽으로 계속 마필이 기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행이 불안한 거죠. 왼 채찍 되면 오른쪽으로, 오른 채찍 되면 또 왼쪽으로. 그런데 탄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반에는 남는 걸음으로 월등하게 압도하고 들어오는 걸음이었죠. 물론 이제 강하게 추진을 가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마필을 뭐 놓고 때린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면 디자이어 트윈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주행만 안정이 되면 그에 따른 채찍발을 받을 수 있겠다. 채찍발을. 그래서 제가 이 마필을 9월달과 10월달에 경주를 지켜봤더니 주행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마필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9월달에 데뷔전에서도 탄력 자체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300m의 거리이기 때문에 다 고만고만한 마필과의 경쟁이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주행이 불량한 점이 아쉬웠는데 주행이 안정되면은 그대로 채찍발을 받는다? 시너지 효과로 종반의 탄력 발휘를 기대볼 수 있는 마필이 이 디자이어 트윈이라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 때문에 제가 이 마필을 이번 경주 복병 마필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서 정말 눈에 쏙 들어올 정도의 그 정도의 마필의 준비 과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놓고 때릴 여지도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12번 마필은 그런 특징이 있고 최근에 그 점이 약점이 많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마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뭐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나울킹입니다. 기본적인 잠재력과 능력을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7번 마필. 4경주를 정리해 봤을 때 일단은 7번 나울킹을 중심으로 해서 6번과 11번은 필히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10번은 결정력이 좀 아쉽습니다. 그나마 이제 가능성은 있지만 결정력이 좀 아쉽고 12번 디자이어 트윈은 여러분들 삼복이든 어찌되든 간에 꼭 안고 가야 됩니다. 12번 마필 배당도 좋기 때문에 뭐 거의 아나짜리 마필이죠. 인기순위 거의 하위권입니다. 12번 마필은 불량했던 주행이 잡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안고 할 여지는 충분한 마필이 12번 디자이어 트윈입니다. 이렇게 4경주 정리가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강하게 정말 강력하게 믿고 갈 수 있는 축에 있고 뭐 2위권에서 크게 변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불안한 인기 마필한 대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목할 마필은 바로 6번 라누트입니다. 라누트라는 마필. 제가 여러분께 정말 저랑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뭐 이제는 뭐 대략적으로 여러분도 학습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라누트라는 마필은 기본기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8월달에 이 마필이 데뷔전 때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1분 01초 때 기록으로 우승했던 기대주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달에 이마필이 문화일보배 대상경주에 출전했죠. 부진했습니다. 이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경주에 나왔다는 점, 2세 마필이. 그리고 여지없이 일반경주에 쉬어갑니다. 뭐 최근에 제가 킹 오브 더 매치라든가 뭐 대략적으로 한 100마리 정도를 여러분께 설명드렸다면 거의 90% 이상은 제 예측이 맞았습니다. 이게 마필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기계라면 이럴 필요가 없겠죠. 길게 가야 되는 마필들입니다. 대상경주의 준비 과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일반경주는 쉬어가는 타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쉬어갔고요. 뭐 이번에 3주 만에 나오고 있고, 이번 경주는 이유불문 축입니다. 6번 마필,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 이제 인기가 10번 글로벌 파워와 9번 런던 스카이가 인기를 주도를 할 텐데, 저는 10번 마필은 능력을 인정합니다. 물론 이제 직전에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은 생각보다는 걸음이 위력이 없었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상대성이죠. 타임을 보셔야 됩니다. 타임이 13초 2, 4번형 타임이 38초 플랫. 그러니까는 이 타임은 나쁘지 않았다는 점은 뭐냐면 상대가 강했다. 그러니까는 글로벌 파워의 걸음은 문제가 없었는데 이 정도의 수준은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수준이면 이번 경주 어떻게 되느냐?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있는 마필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런던 스카이인데 제가 불안하다고 했던 마필이 이 마필입니다. 런던 스카이. 최근에 기록은 좋죠. 직전에도 1분 13초 8 강편성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런던 스카이라는 마필이 최근의 호흡은 장추혁 기수였죠. 장추혁 기수가 공을 들이면서 나름대로 성적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근데 이번 경주에 조재로 기수로 교체됐을까? 이 점이 저는 불안 요소로 보여집니다. 특히 10월 30일까지 직전 경주 뛰고 난 다음에 파인기가 있었고요. 최근에 근육통 계속 근육통이죠. 조재리 교수는 26조 마방의 마필의 이 연대율도 항상 중요한 게 15번을 타서 준우승 1회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장추혁 교수가 안 나오냐? 아닙니다. 1호 경마에 출전합니다. 그런데 장추혁 기수가 기승을 안 하고 조재로 기수가 기승을 했다. 근데 박긴 기수가 26조 마방의 승부가 그렇게 잘 되는 기수가 아니다. 라는 점에서 저는 이 마필의 의지를 또는 최근의 질병례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불안하다. 9번 마필. 그래서 불안 요소를 함께 설명을 드립니다. 이번 위즈업입니다. 위즈업은 순발력이 상당히 좀 빠르죠. 빠른데 이 마필이 최근에 너무너무 없던 게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직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간단히 볼까요? 일단은 7월 달에 선행력으로 우승을 했던 마필. 선행력 마필입니다. (9월 18일) 경주의 2번 게이트였죠. 노란 모자입니다. 추진이 일단은 강하지가 않았었고 약간의 몸싸움에서 좀 밀리면서 선행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었고요. 뭐 뒤는 뭐 볼 필요 없습니다. 선행력 마필은 선행을 나서야지만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큰 힘은 없었고요. 직전 경주 2번 게이트입니다. 또 한 번 2번 게이트. 1번이 약간의 흥분 안 하면서 또는 3번이 내추로 들어오면서 완전히 샌드위치 마크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나서 뒤로 쭉 밀렸던 마필이 2번이었습니다. 일단은 출발은 이랬고요. 뒷심을 놓고 본다면은 꼴찌로 따라가고 있는데 예측에서 뒤에서 두 번째죠. 노란 모자. 종반의 걸음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현 시점에서는 이 마필이 선행 일변도의 마필이 아니라 일정 부분 초반에 크게 밀리지만 않으면은 종반의 승부가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뒷심이 보강된 마필입니다. 보강된 마필. 자, 따라서 이제 2번 위즈업은 그런 측면에서 게이트 2점 또 한 번에 주어졌고요. 충분히 주목할 마필 인정이 될 수 있겠고, 여기에 7번 차돌런이라는 마필. 이 마필이 저에 따른 노림수의 마필인데, 차돌런. 여러분들 차돌런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달이었죠. 이때
초반에 2등으로 따라가면서 이마필이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6등급 경기에서. 그리고 나서 승급한 다음에 단 한 번도 이마필이 앞선에 나서질 않습니다. 따라갑니다. 꾸준하게 따라가는 모습이고요. 근데 또 이렇게 놓고 보니까는 또 최근에 뒷심도 꾸준하게 보강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마필이 선임력이 있는 마필인데 승급한 다음에는 계속 따라간다? 특히 직전에는 체중이 워낙 많이 빠졌죠. 무려 33kg가 빠졌습니다. 불과 22일 만에. 그래서 이제 차돌론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보실 부분이 체중이 좀 불어난다라면은 이 마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따라가는 마필 아닙니다. 충분히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순발력을 보여준 바 있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최근의 걸음이라면은 따라가도 기대치가 있는 마필. 그래서 7번 차돌런은 이번 경주에 제가 노려볼 수 있는 복병 마필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페이버릿은 직전에 부진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에 저저 내추로 진로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진입을 못했습니다. 깨서 외곽 돌다가 그대로 끝났던 마필. 이미 5등급에서는 입상의 경험이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더 페이버릿. 그러면 5경주를 뭐 크게 이변은 없어 보이는데 6번 나누트는 부도의 축입니다. 뭐 최근에 2번 경주 부진했다고 해서 안 보시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6번 나누트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0번 글로벌 파워 저는 한방 봅니다. 여기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위즈업과 차돌런, 뭐 더 페이버릿 정도. 런던 스카이라는 마필은 이거는 뭐 안 보더라도 아마 준비가 안 돼 있다. 질병 내역도 있고 안장 교체가 불안하다. 일반적으로 이제 기승 기수들도 뭐 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상금을 벌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수익이 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마필들의 승부 기수가 기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런던 스카이는 장추여 기수에서 교체가 된 부분이 상당히 불안 요소가 있겠고 예측컨대 준비가 안 돼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앞말간의 경주이고요. 드디어 이제 오늘 조금은 텀이 길어졌는데 2경주에 이어서 6경주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승부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요 인기 마필과 비인기 마필 또는 인기 마필 5도의 마필의 능력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경주는 충마 선정이 정말 중요하고요. 저는 내심 노림수를 가져올 수 있는 마필 일단은 3도의 마필인데 가장 먼저 이 라로마네라는 마필. 이 마필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라로마네. 이 마필이 현재 인기 순위 1위를 예측이 됩니다. 6번 마필이. 그런데 이 마필의 내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이 마필이 뛰었던 경주는 거의 다습 포화주로였습니다. 초반이 느린 마필이 아니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건조한 주로와 양호한 주로와 건조한 주로와 양호한 주로 비교해 봤을 때 다습주로, 포화주로, 불량주로 기록만 놓고 보면 건조한 주로, 양호한 주로가 훨씬 더 기록이 늦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라로마네 같은 경우에는 다습줄에 1분 14초 8 이때는 뭐 기록이 좀 괜찮았죠. 6등급 경기였고요. 포화줄에 1분 15초 7 다습줄에 승급한 다음에 1분 16초 0 다습줄에 1300m 레이스 1분 21초 6 절대 빠른 기록이 아닙니다. 주로를 감안해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이 인기순위 1위라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승부가 되겠다 라고 판단해 드리고요.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마필 3대의 마필을 말씀드렸죠. 3번 라운 포레스트. 제가 노리는 마필은 다 능력이 있는 마필들입니다. 라운 포레스트는 종발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고 지난 9월달에 6등급에 준우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두 번의 준우승의 성적이 있기 때문에 직전에 승급전을 치렀는데 이때 당시에도 약간의 늦추입이었고 시종일관 외곽전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걸음이 남는 가운데 4위권에 거쳤던 마필. 이번 경주 최적의 3번 게이트의 이점이라면은 승부가 무조건 되는 마필이 3번 라운 포레스트입니다. 그래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남산꽃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달에 우승을 했죠. 시원하게 김태기 교수 기승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승급전에 김동수 교수로 바뀌면서 이 마필이 초반에 못해도 한 중위권 정도 또는 중상위권 정도로 붙어줄 수 있는 마필인데 직전에 너무 꼴찌로 따라왔습니다.
너무 후미권 전기였죠. 종반의 걸음은 상당히 좋았지만은 이미 경주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25조 마방의 승부가 정말 가장 강하게 될 수 있는 김태희 기수의 기승에 안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우승 호흡을 맞췄던 김태희 기수의 기승입니다. 그러면 워낙 이제 남산꽃은 훈련강도 원래 강하지가 않습니다. 뭐 훈련강도에서 나쁘진 않고요. 안장 교체만이라도 복구 보면 충분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남산꽃. 비교가 되죠. 제가 건조 안주로, 양호 안주로, 포 안주로 5주의 기록을 말씀드렸는데 남산꽃은 직전에 건조 안주로 1300, 1분 21초 7입니다. 라로만에는 직전에 5주를 해서 1분 21초 6입니다. 최소한 0.5초에서 1초 차이가 난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 라노만의 기록이 좀 늦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5번 중추부사입니다. 중추부사 같은 경우에도 이미 5등급에서는 입사의 성적이 있습니다. 입사의 성적이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은 공백기를 거치고 나오는데 최근에는 질병 내역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다 4월 이전에 질병 내역이고요. 주행사 때 걸음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한 제가 이 주행사를 놓고 볼 때 어떤 부분을 보냐면 근성을 봅니다. 이 근성이 살아났다는 것은 마필 상태가 좋아졌다는 점을 그대로 유추할 수 있고요.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 한번 보실까요? 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10번 게이트 하늘색 모자죠. 뭐 스타트 상당히 원활했고요. 그리고 따라가는 쭉 따라가는 모습인데 스피드 나와주고 있고 기승기수가 좀 뭐랄까 좀 절절맬 정도로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외곽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실 부분이 끝까지 제어를 하고 있죠. 이게 마필이 근성이 얼마나 좋냐면 외곽에 4번 마필이 딱 붙는 순간 오히려 더 뛰려는 그런 근성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결국에는 가장 먼저 결선을 통과를 했습니다. 시종인간 제어 속에 나온 걸음입니다. 제어 속에 좀만 밀었다라면, 좀만 채찍을 댔다라면은 기록 월등히 땡길 수 있었죠. 그러면 이제 중추부사가 어떤 마필이냐? 5등급의 입상의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사이즈가 이 라노마네라는 마필과의 사이즈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6경주를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가 6번 마필이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다. 반면에 이 3번 마필, 4번 마필, 5번 마필, 이 3뒤의 마필을 강력하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찬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 인기순위 1위 마필 뒤로 돌리고 3번, 4번, 5번을 주목을 하면서 강하게 승부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 마필 중에서 이제 승급전이 많은 1번 신의 반전이라든가 여기에 마찬가지로 승급전이 많은 퍼펙트 타임도 최근에 걸음의 성장세가 돋보이기 때문에 현장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은 3번, 4번, 5번 이렇게 3대의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입니다. 크게 이변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역시 중요한 거는 과연 이제 어떤 마필을 믿고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경주이긴 합니다. 뭐 저배당이 나오는 경주 또는 저배당이 유력한 경주는 인정하고 들어와 줘야 되고요. 다만 이제 어떤 마필을 믿고 하느냐가 그 부분이 변수인 경주입니다.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일본 한강의 기상입니다. 이 마필이 현재 데뷔한 이후에 이제 2번의 경주 모두 우승이었는데 와, 이 한강의 기상의 잠재력은 정말 상당합니다. 제가 이 신예 마필들, 특히 승급전에 많은 마필들, 게다가 거리가 늘어난 1400m 레이스 이런 여건에서는 웬만해서는 제가 이 마필들을 충분히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주력마권이라든가 받치기 뭐 이 정도로만 인정이 되고요. 다만 이 한강의 기상은 제가 예외를 둡니다. 그만큼 이 마필의 잠재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선행 1번도의 마필이 아니라 이 마필은 뒷심의 경쟁력도 워낙 좋기 때문에 1번 한강의 기상을 이번 경주 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1번 마필. 소위 이번에 총 12뒤의 마필이죠.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센 마필은 글로벌 보배입니다. 뭐 이 마필의 최근의 걸음은 정말 좋고요. 가장 센 마필인데 이게 4등급 승급전에 또 우승을 하다 보니까 또는 연승을 하다 보니까는 무려 부담량이 58까지 늘었습니다.
한강의 기상과 비교해보더라도 5.5km 더 전율 맞췄고요. 5.5km. 일반적으로 1km의 부담량을 초로 환산했을 때 3분의 1초, 마신으로 봤을 때 2마신 차로 봅니다. 그럼 뭐 산수주로 봤을 때는 11마신 차 정도가 되겠죠.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58km를 짊어졌다는 거는 이거는 상대와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마피는 쉽지가 않습니다. 글로벌 부배. 그래서 저로서는 일단은 이마피는 뒤로 돌리고 들어갑니다. 외곽에 있는 7번 스마트 전사, 여기에 10번 마바이라는 마필. 마바위도 직전의 걸음이 상당히 좋았죠. 승급전에 1분 27초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록도 좋았었고요.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도 좋고 뭐 인정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현급에서는. 그리고 스마트 전사는 직전 경주에 전개도 좀 아쉬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편성이 외산마 4등급이었잖아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뭐 이번 경주도 편성이 만만치는 않지만은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스마트 전사. 그리고 이제 포트스윈. 자, 포트스윈 같은 경우는 직전에 공백기가 있었죠.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3개월 만에 출전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출전이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능력 발휘가 어려웠는데 뭐 이번에는 거의 뭐 정상적인 7조, 질병 내역 없고요. 그래서 포트스윈 마필도 인정할 수 있는 또는 주목할 마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번 글로벌 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 마필 안 봅니다. 현재 58이면 절대 만만치 않은 그런 여건이 되고요. 58의 부담 중량. 그래서 정리를 했을 때 뭐 상대 마필 만만치 않은 마필이 많지만은 1번 한강의 기상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7번, 8번, 10번 이렇게 3대의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뭐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10번입니다. 마바이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립니다. 1번 축에 10번, 8번, 7번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정말 제가 최고의 메인으로 이 8경주와 10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8경주와 10경주 그야말로 뭐 최고의 여건이고 최적의 여건입니다. 이거는 뭐 이 부분 강력하게 놓고 갑니다. 강력하게. 현재 인기로 보고 있는 마필은 4번 신의 아들. 뭐 크게 불안 요소는 없습니다. 이미 뭐 3등급 경주에서는 검증된 전력이고 나름대로 1200m에서는 뭐 거리 부담도 크지는 않고요. 신의 아들. 외곽에는 7번 대지여인.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국산마 3등급 강편성에서도 이 마필은 준우승했던 전력이었기 때문에 역시 그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전력. 7번 마필. 11번 모닝일. 이 마필은 전형적인 단거리형 마필입니다. 뭐 제가 이 모닝일 같은 경우에는 혈통표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서 도시지 인덱스를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스프린터입니다. 거리가 주어지면 쉽지는 않고 반면에 1200m 레이스에서는 극강을 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한번 볼까요? 모닝이라는 마필. 자, 여러분께 예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물론 이제 혈통이 100%는 아닙니다. 혈통이 100%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도시지 인덱스를 보시면 여기 이제 수치가 4.6이라고 적혀있죠. 4.6.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3포인트, 3점 정도의 이내를 놓고 본다면 거의 중장거리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3포인트에서 넘어가는 수치라면은 거의 스프린터?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시 인덱스. 그러면 이제 이 마필은 전형적인 그야말로 단거리형 마필이죠. 혈통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거리가 1200m 레이스 때문에 기대치는 높은데 단 중요한 거는 부담 중량입니다. 직전에 우승했고 52였는데 이번에 무려 58입니다. 높아도 이거는 너무 높습니다. 58이면. 역시 뭐 마찬가지로 이제 상대와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경쟁이 쉽지는 않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모닝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마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 경기에 노림수로 가지고 있는 마필.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신의 아들도 가능성은 있겠고 여기에 뭐 대지 여인이라든가 화이트킥, 모닝힐, 라운드 제트 뭐 이런 마필들이 가능권에 둘 수는 있는 마필이긴 한데 꾸준한 마필들이 없습니다. 꾸준한 마필이 없고 특히 모닝힐이 가장 여건은 좋고 마필이 가장 센 마필인데
58의 부담 중량. 그러면 1번 노열로드라는 마필. 제가 예상을 잡고 뭐 저는 당연하게 이 마필이 인기마로 또는 인기순위 1, 2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생각외로 이 마필이 밀려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로열로드라는 마필의 능력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마필의 능력을. 로열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3등급에서는 3등을 기록을 하면서 충분히 가능성 보인 바 있었고요. 그리고 공백기를 거쳤고, 물론 이제 이때 연습 중이긴 했습니다만 공백기를 거쳤고 직전에 이마필이 추임력으로, 그것도 상당히 정말 강편성에서 이마필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편성이 강했던 여건에서 이마필이 준우승을 했는데 이번에 부담량이 52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승급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3등급 내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게, 그러면 이마필이 직전에 1800이었기 때문에 추임력으로 들어오지 않았느냐? 추입이 유리한 여건 아니었느냐? 추임력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로열드라는 마필이 빠르지가 이 마필이 느리지가 않습니다. 로열드라는 마필. 그러니까는 전조표를 놓고 보시면 요점은 이거죠. 이 로열로드라는 마필이 추입 일변도의 마필이 아닙니다. 지난 2월달이었죠. 2월달 4등급 경주를 봤을 때 이때 당시에 로열로드라는 마필이 준우승을 했는데 이때 로열로드는 선행 경기를 펼쳤습니다.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고요. 그 다음 경주 볼까요? 3월 19일 3등을 했죠. 4등급 레이스 3등을 했을 때 이마필이 선입전개를 펼쳤습니다. 바닥 추임마가 아닙니다. 로열로드라는 마필. 그러고 나서 이제 상태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는 시간을 또 많이 가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직전에 복귀 전 9월 달에 이때 여력을 보인 다음에, 그리고 직전에 제대로 능력을 발휘했던 마필입니다. 중요한 건 이 편성이죠. 10월 30일 이 편성이 국산마 3등급에서는 정말 강편성이었고요. 이 편성에서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는데 오히려 부담량 52, 상대적으로 모닝이라는 마필은 58. 저는 이번 경주 로열로드의 52면은 신의 아들 53.5, 대제인 55, 화이트킨 54.5, 라운드 제트가 그나마 좀 낫네요. 모닝일 58, 1번 마필이 절대적으로 이번 경기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믿고 와야 되겠죠. 1번 노열로드. 자, 그래서 이번 이제 8경주에 저의 강력한 노림수의 패를 공개를 한다면 바로 1번입니다. 노열로드라는 마필을 자신있게 넘겨쳐는 됩니다. 1번 마필 강력하게 놓고 때릴 수 있겠고, 현장에서 주력 막건에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그야말로 임팩트 있게 출연드리면서 꼭 A급 승부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700m 레이스. 역시 뭐 이번 경주 크게 변수는 없어 보이네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 아니 이제 어떤 마필을 좀 안고 와야 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국경주의 가장 센 마필로 말하면 이번 남선호랑입니다. 남선호랑 마필. 이미 5등급에서는 검증된 전력이고, 최근에 꾸준하게 이 마필이 공백 적응을 마치면서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고요. 편성이 지난 10월 2일도 강편성이었고요. 이게 저희 편성인데 가장 낮은 게 C, D입니다. 그리고 C뿔, B, B뿔, 그리고 A, 그리고 대상 경주입니다. 이렇게 편성 강도가 나뉘어져 있고, 그러니까 B 정도의 그런 편성 강도라면은 상당히 센 편성이죠. 센 편성에서 이 마필은 선전하고 있고요. 종반에 뒷심의 경쟁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빅토르 교수와는 그동안에 7번 거의 모두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남산호랑이 충분히 그에 따른 능력 발휘를 기대해볼 수 있는 전력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살펴본 부분이 이 마필이 공백기를 거치면서 체중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예전에는 480kg대의 체중이었는데 현재는 460kg대, 470까지 조금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한 15kg 정도? 10에서 15kg 정도 불면은 금상첨화입니다. 거의 믿고 갈 정도의 마필이 2번 남산호랑이가 되겠고요. 제가 여러분께 직전에 영상까지 보여드리면서 승부 적중을 했던 경주, 바로 이 스위트 주스바. 이때 제가 놓고 때렸죠. 49배, 71배.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은 스위트 주스바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빠른 흐름에서는 이 마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느린 마필 알고 딱 두 가지 이 마필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공교롭게도 이 스위트 주스바는 8번을 뛰어서 2번의 준우승 또는 1번의 우승 딱 2번 입상인데 이때 제가 다 적중을 했습니다. 4월달, 10월달. 그러니까는 스위트 주스바의 특징을 제대로 알고 있고요. 좀 아사모사하게 좀 느린 편성이라면 이마표는 선행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피드가 있고요. 또한 기본적인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출발이 좀 늦더라도 스위트 주스바는 스피드가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1700m 레이스라 할지라도 출발이 좀 늦더라도 앞에 나가더라도 뒷식전주로해서 이마필이 올라오면서 무빙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뚝심이 좋기 때문에 종반에 버틸 수 있는 마필이 스위트 주스바입니다. 제가 그래서 넘게 직전에 영상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죠. 스위트 주스바가 직전에 되는 이유가 이때 솔직히 조금은 말머리가 좀 어설펐습니다. 박원홍 기수가 정긴 기수긴 합니다만 아예 정말 초반부터 밀고 나오거나 아니면 레이스가 빨랐을 땐 그냥 뒷직선줄에서 이 마필이 무빙을 뜨면서 순위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종반에 승부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에는 너무 후미권 거의 4코너 될 때까지 거의 꼴찌였죠. 이러면 이 마필 승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직전에 10월 15일 이 편성에서는 이 마필이 무조건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또는 선위권에 붙는다라면은 이런 전개가 펼쳐졌을 때 종반에 뚝심이 좋기 때문에 승부가 된다. 여지없이 맞았습니다. 그런 전개 축도 맞았고요. 그래서 10번 스위트 주스바는 그러면 이제 이번 경기 살펴볼 부분이 과연 이제 앞선이 빠르고 강하냐? 뭐 빠른 마필은 그나마 이제 희망 워리어인데 그렇게 강한 마필은 아닙니다. 희망 워리어라는 마필. 그리고 남산 호랑이가 제가 인정하는 충만데 이 마필도 추입형 마필이죠. 그러면은 역시나 스위트 주스바라는 마필이 선위권에 붙기에는 정말 수월한 여건이고 선위권에만 붙는다라면은 승부가 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부담 중량 영향을 받는 마필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체형이 큰 마필. 그래서 10번 마필은 또 한 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남산호랑이를 인정을 한다면은 직전에 남산호랑이 마필과 원더풀 캣이라는 마필이 동일하게 경기를 치렀죠. 반맛인 차였습니다. 원더풀 캣도 직전에 걸음이 상당히 좋았고요. 오히려 사망타임과 지온F타임은 기록이 더욱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을 세게 인정을 한다면은 완벽하게 호전된 원더풀 캣도 이번 경주 저평가할 이유는 없습니다. 필히 인정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1번 마필도 가능권이고요. 외곽에는 7번 스마트 파워. 이 마필도 이미 5등급에서는 검증이 된 전력이죠. 저는 뭐 그 능력을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설명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일단은 이번 이제 구경주에서 제가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남산호랑입니다. 부동의 축이고요. 여기에 또 됩니다. 스위트 주스바 8번 뛰어서 우승 1회 준우승 1회인데 이 2번의 경주를 제가 딱 2번 추천 만에 모두 다 적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 특징은 저로서는 거의 뭐 100% 알고 있다는 확신이 갖고 있고요. 스위트 주스바라는 마필,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1번 원더풀 캣,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7번 스마트 파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구경주입니다. 10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800. 오늘 A급 메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경주 제가 꼭 여러분들 이번 경주 저에 따른 현장 예상을 한번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배당 승부처고 정말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 그 노림수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10경주 오늘 1호 경마 상황을 낼 수 있는, 그야말로 상황을 낼 수 있는, 말 그대로 상황을 낼 수 있는 그런 승부처로 10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외산마 4등급과 외산마 3등급은 기회의 땅입니다. 거의 뭐 기회의 땅이고요. 현재 인기로 보고 있는 마필 비기아크. 이 마필이 지난 6월달에 김기배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이때 상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쏘면서 그대로 꽂혔던 레이스였는데 나름대로는 최근에 좋아진 건 맞습니다만 여전히 이 마필은 선행이 좀 보장이 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수월한 전개가 보장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능력 마필은 아니죠. 능력 마필은 아닙니다. 4번 벼락이 최근에 경지력은 좋은데 승급전이야만 마필. 9번 논스톱 기상 마찬가지로 최근에 경지력은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역시 5등급하고는 4등급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었죠. 5등급에서는 11만 신체 우승이었는데 직전에 4등급 승급전에서는 54kg를 짊어지고 준우승을 했습니다. 거의 뭐 비기아급 베링맨, 티즈에너지, 킹덤스톰 이런 마필들과 큰 차이가 없었고요.
제가 현재 언급해드렸던 마필은 주요 인기 마필들입니다. 3번, 4번, 9번이 주요 인기 마필들이었고요. 이번 경주 이 마필들이 센 마필이 아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배당을 누려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 가능권에 들 수 있는 마필이 3두의 마필인데 일단은 1번 이터널 메모리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이터널 메모리, 여기에 8번 티즈 에너지, 11번 문학태핏, 이 3두의 마필. 이 중에서도 일단은 여러분께 2두의 마필 제가 영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드리면서 바로 11번 문학태핏입니다. 이 문학태핏은 제가 그동안에 이 마필이 8번에 9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분명한 점은 지난 5월달에도 이 마필이 호기록으로 3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4월달에도 3등, 3월달에는 취임료로 3등. 항상 이 마필은 4등급에서 경쟁력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에 따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문학태핏. 그랬던 마필이 최근에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요. 직전에는 종반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직전에 한번 보시면 제가 어떤 부분을 비교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문학태핏은 7번 게이트였고요. 7번 게이트였고 나중에 10번 마피가 여러분들 한번 추진하는 걸 한번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추진하는 그런 추진 강도를 7번 게이트였죠. 그냥 무난하게 역시 무난하게 올라옵니다. 예전에 이 마필이 선입전개를 펼쳤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그러니까는 중위권은 무조건 붙어줄 수 있는 이 정도로 붙어줄 수 있는 그런 스피드는 있는 마필입니다. 문학태핏. 딱 중위권 전개죠. 이 과정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과정이 나쁘진 않았었고 이게 종반에 승부가 될 수 있는 여건이긴 한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10번 마필과 추진 강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채찍을 대죠. 한 대, 두 대. 이 마필과 이 마필입니다. 10번이 그때 야무진재수였죠. 그쵸? 그리고 7번 문학태핏이 안토니오 기수의 7번 마필. 이 두 마필의 추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7번은 물론 이제 기수마다 특성이 좀 있긴 합니다만 미는 것부터 좀 약합니다. 반면에 이제 10번은 엄청나게 열심히 밀죠. 추진도 10번은 주구장창 세게 밀고 때리고 있는데 7번은 그냥 얼렁설렁 추진을 가하고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마필은 완벽하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살아나는 그런 관점이고 이 정도의 마필의 컨디션과 또는 이 편성, 이번 경기 편성 특히 훈련 강도라든가 27조 마방의 김동수 기수의 그런 승부 패턴을 놓고 봤을 때 이번 경주는 필히 주목할 마필이 바로 11번 문학태핏 첫 번째 마필이고요. 저는 일단은 내심 충마로 써는 바로 이 마필입니다. 바로 1번 이터널 메모리라는 마필. 이터널 메모리. 이터널 메모리가 조금은 오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4등급에서는 이미 이 마필은 우승의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선입전개로 우승의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요. 선입전개. 그런데 이후에 2월달, 4월달, 5월달, 7월달, 8월달 이제 10월달까지 왔죠. 직전에 2개월 만에 나왔었고 이번에 정상주기인데 이후에는 이 마필이 그다지 의지가 강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이터널 메모리는 스타트가 나쁘진 않다. 스타트가 나쁘진 않다. 특히 이번 경주는 뭐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이 타이탄 삭스라든가 비기아크 이런 마필들이 나름대로 순발력은 좋지만 기본적인 사이즈는 이터널 메모리라는 마필, 국산 마필 이 마필이 4등급에서도 이거는 뭐 외산 마필과의 경쟁이 아니라 국산마 4등급 부문 서울에서 제가 가장 세게 인정하는 마필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 내측의 최적의 선입전개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직전의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11번 게이트에서 비록 후미권에 그치긴 했는데 10경주를 한번 볼까요? 이게 이터널 메모리가 뛰었던 경주고 11번 게이트였습니다. 11번 게이트였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터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출발이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예전에 4등급에서 3등으로 따라가다가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요. 그러니까는 스피드와 힘이 있는 마필. 여기서도 보시면 초반에 크게 밀지를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오죠. 그리고 선입권에 붙는 그런 걸음이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마필의 승부 타이밍이 좀 아니었다. 좀 약했다. 그냥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충분히 이마필의 그런 파워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스피드라면은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여건이었는데 그냥 계속 외곽에서 붙잡고만 갑니다. 제 욕심 같았으면은 조금은 무리하더라도 이쪽 외곽을 좀 빼면서 이때 모래를 맞으면서 마필이 약간 거부감도 느껴지죠. 이렇게 모래 맞출 바에는 그냥 외곽에 4번 옆에 딱 붙으면은 파워가 있는 마필인데 순위가 쭉쭉 밀리죠. 이렇게 순위가 밀리는 마필 같은 경우는 능력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능력 있는 마필 이렇게 순위가 밀리는 마필들은 의지를 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종말의 걸음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야 되겠죠. 추진도 강하지 않죠. 그냥 뭐 쭉쭉 그냥 밀면서 그냥 올라오는 걸음 정도? 저는 이 마필에서 최근에 그런 흐름을 놓고 본다면 완벽하게 게이트 해점까지 놓고 봤을 때 이번 경주 1번 게이트 해점에 또는 최근에 그런 김하영 기수의 그런 컨디션이라든가 최근에 김하영 기수가 특히 김하영 기수가 선인점 앞에 상당히 좀 잘 타는데 내 측의 1번 게이트 이점에 이 여건이라면은 충분히 이 마필은 선위권 전개가 기대가 됩니다. 선위권에만 붙는다면 무조건 종반에 승부가 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번 이터널 메모리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경주력이 정말 많이 올라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마필이 1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에 11번 문학태핏이라는 마필도 설명드렸지만 이번 경기에 필히 주목할 마필이고 저는 현장에서 일단은 판단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학태핏은 역시 추입력이 좀 강한 마필이고요. 이터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선행력이 좀 좋기 때문에 주로 파악을 해본 다음에 추천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1번 이터널 메모리라는 마필을 좀 더 강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정말 오늘 메인입니다. 여러분들 꼭 제가 예상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라고 말씀드렸고 현장 예상 꼭 부탁드린다 말씀드렸는데 이번 경주 제가 배당으로 한번 적중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이 4등급의 마필들 이미 능력 다 드러난 마필들입니다. 특히 외산 마필 같은 경우에. 근데 이번 경주에 인기로 모으는 마필이 외산 마필, 비갸크 이런 마필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이라면은 충분히 승부가 된다. 이터널 메모리의 호전의 컨디션이라면은 승급전에만은 벼락 직전에 승급전에서 간신히 입상에 성공했던 노스토키상 너끈하게 이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터널 메모리 절대적인 찬스고 여러분들 꼭 이번 경주 1번 이터널 메모리를 강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현장 예상을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A급 메인 승부처입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레이스. 물론 이제 오늘 제가 8경주와 10경주를 A급으로 예정을 드렸는데 이번 이제 11경주도 강승부처입니다. 강승부 경주. 자, 이미 뭐 능력 드러난 2등급 마필 간의 경제 이런 경주 힘이 실어드릴 수 있는 여건으로 보여지고요. 강하게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제가 가장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이 3번 흥록대부입니다. 흥록대부라는 마필. 이 마필은 2등급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전략이고요. 이 흥록대부가 능력만 놓고 봤을 때 히든삭스, 이 마필과 비교가 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견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그런데 히든삭스의 현재 부담량이 무려 58이죠. 9주 만에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흥록대부는 56입니다. 게다가 공백 적응을 이 마필은 마쳤습니다. 공백 적응 직전에 공백 기회 첫 출전이었고 이때 56을 짊어지고 4등을 했는데 초반에 약간의 늦발김이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마필도 의지가 그다지 강하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흥록대부라는 마필은 선입형 마필로 분류가 되죠. 이 마필이 지난 3월 26일이었습니다. 이때 2등급 경기에서 이 마필이 우승을 했는데 당시에 초반에 2등으로 따라가면서 전개를 펼쳤던 경기였습니다. 선입력이었죠. 흥록대부라는 마필. 그리고 그 다음 경주 4월 30일 역시 2등급 경기 준우승을 했는데 이때도 선입 전개였습니다. 스타트가 상당히 강점 있는 마필이고 6월달 경주
12번 게이트였죠. 스피드를 발휘해서 이마필이 앞장을 장악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흑록대로라는 마필은 나름대로 좀 빠른 마필이긴 한데 최근에 이 마필이 컨디션이 좀 안 좋고 공백기를 거치다 보니까는 직전에 첫 복귀전이었죠. 공백기 후에 첫 번째 추전 경기였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직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번) 게이트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공백기 후에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추천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늦바뀜도 좀 있었고요. 크게 의지를 보였던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후미권 전개. 스킵을 좀 해보겠습니다. 내추로 곱게 타고 들어왔고 뭐 종반의 걸음은 여전히 양호했었죠. 그러니까는 마필의 건강 상태라든가 탄력은 전혀 문제는 없다. 그럼 이제 이 마필이 만약에 승부를 해줬을 때는 선위권에는 붙어줄 수 있는 마필인데 그러면은 무조건 이거는 승부가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탄력감이었다 라고 저로서는 인정이 되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정상적인 주기죠. 5주 만에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훈련 강도부터가 역시 그러니까는 승부 의지를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뭐 최근에는 모든 사람 마찬가지지만 취재가 안 됩니다. 뭐 마방 취재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마방에서 승부지를 어떻게 보일 것이냐. 훈련 강도 직전과는 확연하게 다르죠. 훈련 강도가. 그리고 김하영 기수, 최근에 상승세의 김하영 기수. 그리고 가장 비교가 되는 게 2등급의 센 마필인데 이 마필이 56인데 비교가 될 수 있는 히든 삭스가 58이다? 그러면 무조건 승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흑록대문하는 마필을 충마로서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키를 주고 있는 마필이 바로 노던타임입니다. 노던타임은 이제 2등배 승급한 다음에 두 번의 경주를 치른 바 있습니다. 이 마필이 9월달 승급 전에 강편성 3등을 했고요. 직전에 5등을 했는데 저는 이 노던타임이 데뷔할 당시부터 저평가를 받았을 때부터 저는 이 마필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던 적이 있었고 그만큼 이 마필의 능력을 잠재력을 인정하고 제대로 꿰뚫고 그동안에 추천을 뒀던 마필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3등급까지는 내용이 상당히 좋았죠. 근데 2등급부터는 약간 주춤입니다. 의지가 약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이 마필이 억대 마필이고 최근에 경주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이 마필의 사이즈가 이 정도인 겁니다. 최근에 의지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55의 부담량을 놓고 물론 이제 직전에는 무리한 외곽전개였죠. 무리한 외곽전개였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역시 마찬가지로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크게 이 마필이 최적의 전개는 쉽지는 않습니다. 최적의 전개. 그러면 이 정도의 사이즈의 55의 부담량이라면은 9번 노던타임도 인기순위 대비해서는 좀 과대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레이먼드라는 마필. 여기에 센스쟁인데 이 센스쟁이라는 마필이 지난 3월달이었죠. 이때 흑록대부와 동반 입상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완벽하게 이 마필이 조시가 난 상태였고요. 왜냐면은 1월달에 3등급 신분에서 점핑 출전해가지고 2등급 경주에서 이 마필이 거의 바닥 추입으로 우승했던 마필입니다. 바닥 추입으로. 그리고 2월달에 정작 승급전에서 이 마필은 준우승을 했고요. 3월달에 또 준우승을 했습니다. 2월달에는 3등급 경주였죠. 그리고 이제 승급전이 3월달이었는데 이때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 편성이 현재 뭐 지난주에 뛰었던 바이킹 스톰이라는 마필도 있죠. 강편성이었습니다. 이 강편성의 마필이 준우승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YTM배 때도 국내 최강의 마필과의 경기에서 이 마필이 7등을 했고 그러니까는 최근에 이 센스제이가 경주 내용과 걸음이 나쁘진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약간의 그 과정이 조금은 무리한 운영을 펼쳤다라는 게 저에 따른 판단이고 그래서 최근에 3번의 경주는 의지 자체가 그다지 강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최근 대비 안장이 딱 박으른 기수가 교체됐죠. 물론 이제 부담 중량이 좀 늘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 마필이 앞선의 2등급의 점핑준에서 또는 2등급 강편성에서 준우승을 했던 마필 승부나만 하면은 무조건 통할 수 있는 마필로 인정이 됩니다. 현재 54의 부담이 놓고 본다면 부담이 좀 높긴 합니다만 안장이 박으른 기수라면은 이 마필은 승부가 된다 라는 판단이고
이번 레이먼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마필도 경쟁력은 충분한데 국산만 2등급 부분엔 강자죠. 근데 항상 발목을 잡았던 게 부담 경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적 54라면은 이마필 역시 6세의 마필합니다만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여건입니다. 2번 마필. 자, 그래서 이제 10경주를 한번 정리해 봤을 때 부동의 축은 있죠. 흑록대보. 능력상 11번 마필가 견줄 수 있는 마필인데 11번이 58이다. 그러면은 56을 짊어진 흑록대보를 믿을 수 있겠고 9번 노던타임. 다수의 너무 과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 그래서 저에 따른 누림수는 3번을 축으로 해서 2번과 4번입니다. 2번과 4번. 자, 근데 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역시 9번 노던타임, 여기 11번 히든삭스, 뭐 이런 마필들로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일단은 요점은 3번 축에 누림수 4번과 2번을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제가 이 마지막 경주는 승부 경주입니다. 현장에서 좀 더 확신이 생기면 더욱더 강하게 정말 A급으로, 현장 A급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11경주. 자, 예선은 좀 길게 진행을 했는데 오늘 1호경만 예선을 모두 마치겠고요. 오늘 승부처는 8경주, 10경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성원을 부탁드리고 이외에 2경주, 6경주, 11경주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선으로 1호경마 예선 모두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월말경마입니다. 꼭 선전하셔서 꼭 좋은 결과로 얻으시면서 대승을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시몬경마TV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부탁드립니다. 저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월초경마 역시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